네, 안녕하세요. 국방, 안보, 보훈 관련 이슈들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뉴시스 군사대로 진행을 맡은 김현석 부장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좀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이 있었죠.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캐스터의 극단적 선택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사망 이후 이 죽음의 이유가 알려지지가 않았었는데 최근에 유족이 유서와 이 카카오톡 내용 등을 발견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거와 관련해서 무거운 주제인데요. 우리 군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젊은 장교의 극단적 선택의 이면에 이 상급자의 괴롭힘 의혹이 일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종민 행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님, 오늘은 말씀드렸다시피 꽤 무거운 주제입니다. 군 사망 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군내 괴롭힘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군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이유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일단 민간인 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가끔 뉴스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데 연간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0명 정도 군에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70에서 80명 정도. 엄청난 숫자죠. 군내 사고는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안전사고, 그리고 군기사고. 군기사고. 네. 안전사고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량 이렇게 전복사고라든지, 자, 교통사고, 뭐 그러면 항공기 사고, 뭐 익사사고, 이제 폭발물 사고 같은 것들. 그리고 엊그제 이제 포천에서 났던 그 비행기 사고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안전사고라고 지칭을 하고. 말 그대로 안전사고네요. 그렇죠. 공뿐만 아니라 저희가 민간에서도. 네, 민간에서도 얘기하는 똑같고, 군기사고는 군형법이나 군인 복무 기본법에 위배되는 사건들, 그러니까 고의나 과실이 들어가는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사고들을 군기사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기사고라고 표현을 하는 그렇죠.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 군대 내 괴롭힘 또는 가혹행위는 딱 군기사고에 해당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구타 아니면 가혹행위 혹은 욕설, 뭐 집단 내 괴롭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군기사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7, 80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막연히 뭐 이제 군에서도 뭐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경우가 뭐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저희가 이제 막연히 알고 있는데 딱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들으니까 이 정도로 심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해 70명 정도가 극단 선택을 한다. 그럼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저는 이제 들리는데 우리 행정사님이 이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이게 10년치입니다. 2013년에 117명의 사망자 중에 안전사고가 37명, 그리고 군기사고가 80명이에요. 그러니까 군기사고가 2배 이상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중 이 극단 선택이 79명, 79명이었고 다네요, 다 거의. 거의 다. 그리고 중간에 사망자가 조금 줄었다가 2020년에는 총 55명 사망으로 이제 확 줄었어요. 근데 2021년에는 다시 103명이 사망을 하고 2022년에는 93명이 사망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이 93명 사망자 중에 극단 선택이 70명이네요. 통계를 자세히 보면 뭐 뉴스에도 93% 정도가 극단적 선택이라고 할 정도로 이 문제는 지금 군에서도 엄청 큰 문제가 되겠죠. 이게 참 이런 걸 저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선제적 예방에 적극 나서야 좀 이제 귀한 생명들을 구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결국에 우리가 극단 선택의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거는 뭐 예를 들어 70%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럼 이게 결국에 제가 지금 말한 뭐 선제적 예방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했다면 이 70%는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안전사고랑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찾아보면 2009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군의 자살 사고가 너무 많으니 이걸 아예 훈령에 포함시켜서 자살 사고를 단계별로 관리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아예 넣어놨고, 그러면 그렇게 관리를 해서 잠깐 줄었다가 지금 다시 상승하는 추세에 있는 거죠. 자, 일단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항목 제76조 2항이에요. 이 항목을 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고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이 뭐 모욕, 명예훼손, 부당한 지시,
뭐 따돌림, 차별, 업무의 강요, 갑질, 폭행 및 폭언 이렇게 있습니다. 군은 어떻습니까? 군대도 똑같죠. 군대도 일단은 병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예전에 이제 지금 구타가 많이 없어졌다고 해요. 이제 가혹행위나 폭언 욕설 아니면 인격 모독. 요즘은 인격 모독이 제일 많은 추세고요. 간부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간부들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 강요나 일단은 부당 지시가 너무 많습니다. 부당한 지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럼 요즘은 뉴스에도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퇴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뭐 정 못 참겠으면. 그렇죠. 일반 회사는. 근데 군은 예를 들어서 기간이 3년이면 3년. 6년이면 6년, 10년이면 10년 동안 군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부들은. 그렇다 보니까 이 업무의 강요나 부당 지시가 너무 많아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에 이제 업무와 연관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은 건데, 근데 지금 간부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럼 일반 병사들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좀 상황이 심각한가 봐요. 간부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지금 군의 간부 현황, 간부들이 지금 보직 대비 현황이 70%도 안 된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1인이 보통 2, 3인의 역할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업무 과중과 강요와 부당 지시가 있으면 이거는 뭐 스트레스가 너무 급격하게 생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간부들의 자살률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사례 좀 소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할 사례가 이제 군내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한 군내 이제 괴롭힘 의혹으로 인한 의혹이 있는 그런 사고인데, 오늘 이제 언급할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피해자의 부모님께서, 이제 사망자의 부모님께서 방송을 이미 허락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다 받았고 고인의 그 실명도 얘기할 예정인데, 이게 다 유족의 부모님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꼭 방송에서라도 알려서 좀 아들의 억울함을 풀고 좀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재 지금 이제 말씀드린 저희가 이 사건은 어쨌든 간에 이 수사나 재판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 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 이야기 계속하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고요. 고인의 성함이 이름이 유신형 중입니다. 예, 98년생이고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과를 졸업을 하고 2022년에 공군 소비로 임관을 했습니다. 이후에 공군 작전사령부 작전정보통신단 체계개발실 감시정찰 무인기 체계팀에서 근무를 했고 사망 당시에 이제 중위 계급이었네요. 일단 좀 행정사에서 대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유중위에 대해서. 예. 유신형 중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주대학교 국방디지털융합과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나오면 장교로 바로 임관할 수 있는 그런 과예요. 그래서 주로 개발을 하는 인원들이 많이 가거든요. 군에도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하드웨어 개발이 많아지는 상태고. 개발 부서가 있겠죠. 그렇죠. 이 친구가 보니까 대학교 때 고정익 UAV 기하학적인 측정을 통해서 다중의 이동 장애물과 충돌 회피를 비행한 알고리즘이라는 논문을 써가지고 항공우주국제학술지에 등재되는 정도의 아주 우수한 재원이었고. 상당히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임관 후에도 이 친구가 보통 정보통신학교에서 그 초급반 교육을 받거든요.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고요.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에요. 거기다 그리고 소위 때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 친구가 참모총장 표창 상신까지 될 정도로 업무의 그 개발 업무의 정통이었던 거죠. 근데 참모총장 표창 그 대상자로 상신되는 게 소위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상자가 되는 것 자체가 그런 일 아닌가요? 소위 때 군인 정신도 그렇고 이 개발의 공군의 개발에 엄청나게 기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우수한 공군에 이제 거기 나가서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는 이제 이 사회의 인재가 될. 그렇죠. 사회 인재가 될 인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돼버린 게. 그리고 그 원인이 상급자의 괴롭힘이었다는 의혹이 굉장히 짙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유중위가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려서 무인 비행 장치 전파 체계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냐면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민간인 드론 통제 프로그램. 그래서 이게 이제 민간인들이 공항 근처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에 이 군 항공기와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앱으로 알려주는 그런 식이었던 거죠. 예, 예. 정확히 네, 아주 쉽게 말씀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게 요즘 드론을 엄청 많이 날리잖아요. 네네네. 뭐 엊그제도 드론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지금 뭐 전장에서는 드론이 뭐 최고 지금 전략 무기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네네. 그리고 비행장 근처에서도 이 드론을 많이 날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이제 국토부에서 이거를 네. 드론을 날리기 전에 네. 그걸 다 등록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등록된 자료가 어디로 넘어오냐면 각 비행단으로 넘어와요. 공군 비행단으로. 그럼 공군 비행단에서는 그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 관리가 이제 안 되니까 네. 결국은 그 전에는 다 전화로 했거든요. 아, 저 오늘 몇 시에 신청한 사람인데 네. 저 오늘 비행기 지금 날리겠습니다. 하고 아, 저 지금 비행 시간 끝났고 다 날렸습니다. 이거를 계속 전화로 하니까 주말 내내 네. 계속 전화를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해당 비행단에서 네. 웹이라든지 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네. 그 비행 장치를 만드는 이 개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뭐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문과 출신이라서 뭐 완벽하게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저 이제 우리 행정사님께서 미리 보내주신 그 체계도를 보니까 군대 이거 인트라넷망에서 공군의 그 알림톡을 그렇죠. 활용해서 좀 편하게 좀 민간 사용자한테 전달을 하는 그런 체계 같아요. 이해하기 쉽게는 지금 현재 있는 공군 알림톡을 활용해서 그 비행을 하는 드론 비행을 하는 인원들한테 왜 전화번호를 다 어차피 국토부에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네네. 그 사람한테 자동으로 날려주는 거죠. 그걸 받은 사람은 나는 몇 시부터 비행 시작 네. 그리고 비행 다 날리고 난 다음에 비행 종료 네, 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유정이가 어쨌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다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약간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우리 행정사님께서 써주신 거 보면 이거 무슨 말인지 보안도 유지하면서 예산도 안 써도 되는 이게 무슨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예. 군은 항상 예산을 안 쓰면서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는 거죠. 그거 군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즉 고질병입니다. 그거. 그렇죠. 예, 고질병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보안에도 위배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유중이가 이제 연구한 방법은 뭐냐면 네. 첫 번째로 어차피 공군 알림톡은 있으니까 네. 그걸 활용하는 방법 하나.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톡 업체를 네. 단독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 하나. 가장 이제 쉽고 빨리 할 수 있는 것. 웹으로 해서 우리가 보면 웹에서도 알림톡이 올 수 있잖아요. 푸시 알림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 하나. 이 세 가지 방법을 갖고 이제 기술적 검토를 했고 그 기술적 검토를 하면서 나온 게 두 가지예요. 공군 알림톡을 활용하는 방법 하나하고 네. 웹 푸시를 하는 방법으로. 네, 네, 카카오톡을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법은 애초에 공군본부에 문의를 했어요.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냐. 새로운 카카오톡 알림 업체하고 계약하는 거는 두 번이나 안 된다라고 네. 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개발을 했고 네. 가장 쉬운 웹푸시 방식이 그때 당시에 98%에서 100%까지 벌써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군 알림톡도 네. 완료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참 어려운 일인데 유중이가 이제 어려움에도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해결을 해나가고 있었던 그렇죠. 예,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유중이는 묵묵히 이제 자신의 임무를 잘 수행했어요. 했는데 근데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갑자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네. 그 인관하고 나서 한 7개월 동안은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자랑 똑같이 업무를 했어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뭐 날 새면서 하면서도 네, 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리고 자기 전공 분야고 그리고서나 너무 자기가 인정을 많이 받으니까 네, 네. 더 하고 싶겠죠. 그래서 날 새거나 주말에 나와서 일하거나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 많은 것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불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거를 며칠까지 해야 되면 나와서 날 새면서 개발하고 했던 친구예요. 네.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2024년 1월 달에 네. 완전히 또 바뀝니다. 그 이유가 이제 그 새로운 팀장이 있어요. 그 전 팀장은 아예 이 친구를 개발자니까 개발자 업무만 시켰어요. 아, 그 외의 업무들은 이 팀장이 다 조정하고 자기가 알아볼 거 알아보고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명확하게 그 사람 개발자는 개발자 임무를 해야 된다는 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새로운 팀장이 오면서 네. 개발은 뒷전이고 오로지 행정이 이제 주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좋았던 전 팀장을 저희가 A 팀장이라고 네네. 하고
이제 새로운 팀장을 B 팀장이라고 할게요. 네네네. 이 B 팀장이 오면서 좀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발자는 정확하거든요. 네. 임무 기술서에 딱 보면 네. 오로지 개발, 유지 보수, 네. 그 다음에 연구예요. 네네네. 이게 아예 그냥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군 알림톡이나 웹푸시 방법을 벌써 98% 완료가 됐고 거의 100% 완료가 됐었고 방첩사에 네. 보안성 검토만 내버려둔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팀장이 오면서 네. 업체를 선정해서 네. 개발하는 방법으로 완전히 틀어버려요. 그러니까 98% 이미 한 거를 그냥. 그렇죠. 없고 새로운 걸로. 근데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네. 그럼 그 개발만 하면 되는 거냐? 네. 그게 아니라 갑자기 비행단에 드론을 얼만큼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이 현황 그리고 카카오톡을 계약을 하면 공군 전체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걸 파악하라고 시킨 거예요. 개발 외에 지금 보니까 업체 선정, 무슨 뭐 현황 파악, 예산 파악 이런 건 뭐 결국에 행정 사무 업무를 같이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예산이라는 거나 이런 운영 파악이나 이런 거를 지금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리고 이런 건 본부에서 해야 되는 거라니까. 네, 본부에서 해야 돼요. 공군본부에서. 저희 같은 기자들은 편집국에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면 그렇죠. 어떤 회사에서 무슨 돈이 들어가는 걸 계산을 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행정사무를 뭐 경영 지원팀이라든가 그런 데서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한 사람한테 그거 다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소위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초급 장교? 그렇죠. 초급 장교면 우리가 그냥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전 팀장, A 팀장은 이런 비행단 드론 운용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공군본부하고 작전통신단하고 다 자기가 조율을 하고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개발자 소위한테 이걸 시켰으니까. 일단 거기서 좀 많이 괴로웠을 거고 네, 힘들었을 것 거기서 같고. 괴로운 거죠. 또 문제는 뭐냐. 이 B 팀장이 보고서를 좋아해요. A, B, C, D 보고서예요. 무조건. 거기에다가 보고서를 만들어 가면 휴면명조차 안 썼다. 자간이 얼마다. 이런 것들만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개발은 다 완료해놨는데 왜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야 되는지 미치겠고 그 일을 또 내가 어떻게 해서 파악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해요. 근데 이 B 팀장은 왜 이렇게 보고서를 좋아하니? 왜 그러냐면 보고서를 좋아하는 게 옛날에 진급을 잘하려면 보고서를 잘 써라라는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그건 옛날이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고서 잘 쓰고 브리핑 잘하면 진급한다. 이게 지금도 통해. 아, 그렇다. B 팀장 같은 경우가 이제 상급자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꾸 보고서만 만들어서 자기가 이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지금 여기서 써주신 거 우리 행정사님께서 미리 지금 원고에서 써오신 거 제가 1, 2, 3번만 읽어볼게요. 공통점이 다 무조건이 들어갑니다. 무조건. 이게 진짜 이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군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잠깐 약간 무슨 동반 진반식으로 얘기했지만 일반 회사는 진짜 내가 못 참겠으면 사표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건데 군이라는 것은 또 이렇다 해서 내가 뭐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느끼는 압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려집니다. 그리고서나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나오죠. 이게 핵심이에요. 개발보다 보고 행정이 먼저고 그 B 팀장의 상급자 실장 중령 실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카카오 알림톡 없으면 이거 기능 반쪽짜리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들라고 지시를 했겠죠. 맵푸시를 98%나 만들어 놓고도 보안성 검토만 남았는데도 그거 폐기? 빨리 이거 알아봐. 언제 알아봐? 휴가 때도 그런 게 와요. 야 이거 알아봤어? 계속 이렇게 문자가 온다고요. 그러니 유중희 같은 경우나 여기 있는 그 부사관들은 부대 훈련 기간에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하루 종일 보고서만 작성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거예요. 모든 업무 스타일이 지시만 하는 거죠. 그리고 보고서만 갖고 와. 그리고 이거 공군본부 예산도 네가 알아봐. 업체 선정도 네가 알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적한다는 게 폰트, 글씨 크기, 자간, 줄간, 그 볼드 차려고 하는 강조, 네, 강조죠. 뭐 들여쓰기, 내어쓰기 이런 걸로 뭐 지적을 하고 최소 10번을 다시 반려를 시키고 네네. 이런 심하게는 28번까지 반려를 시켰다. 동료 부사관들에 대한 제보도 받으셨잖아요. 네네. 사실 지금.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사실이라면 이게 진짜 나 이런 말 표현써도 되나 이제 유튜브라서 약간은 좀 자유롭게 말하겠습니다. 이게 개팔이네 완전. 근데 유중이 말고도 지금 다른 동료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서에.
근데 그럼 그분들하고는 업무 분담이 이런 게 적절하게 안 됐나요? 부사관들 중에도 다 똑같이 개발자 고등학교를 나오고 네. 한과고나 이런 데를 나와가지고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좀 고생하면서 개발을 다 했고 그 개발 코드라든지 이런 거 되게 잘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사관 분들이 주위에서 유신형 중위하고 이게 밸런스가 잘 맞아서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도와주면서 엄청 노력했다고 해요. 하물며 B팀장이 시켰던 그 예산 파악이나 드론 네. 현황도 그 현황 파악도 유신형 중위 혼자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도와줬다. 부사관들이 다 도와줬어요. 근데 네. 그 중에 또 부사관 한 명이 네. 보고서를 28번이나 빠꾸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정신과 진료받고 계세요. 이 친구는 지금 그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 대상자에 지금 올라가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자기는 군대 생활 할 자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잠도 못 자고 그러고 나서 유신형 중에 극단적 선택을 또 옆에서 지켜봤고 하니까 자기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친구도 엄청나게 힘든 상태. 이 멀쩡한 젊은 장교 참 죽음으로 몰고 간 건데 처벌 받지 않나요?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조사가 끝났고요.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네, 예. 이걸로 지금 검찰에 네.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직권남용 및 가혹행위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경찰 단계에서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군대 내 괴롭힘의 경우 이제 우리가 아까 직장 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조항도 보고 그랬는데 네. 군대 내 괴롭힘 같은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네. 군대 내는 군용법을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아예 네. 가혹행위 조항이 딱 있습니다. 네. 조항에 보면 네. 직권남용 가혹행위. 지금 이 사람이 직권남용 가혹행위였잖아요. 네.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두 번째로 위력 행사로 학대나 가혹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군대 내 괴롭힘은 민간보다 한 두세 배 훨씬 센 거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경찰은 판단을 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유증의 사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네. 꼭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카카오톡을 빼면 네. 반쪽짜리 보고서다. 예. 이걸 지시한 사람은 지금 쏙 빠져 있는 상태. B 팀장만 지금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송치가 돼 있어요. 근데 카카오톡 개발을 지시한 사람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넘어가서 안 되고 한 번 더 수사를 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유증의 사건 당연히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재판 받아서 처벌이 되는 이제 수순을 밟도록 하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좀 순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후에 국가유공자 대우까지 받아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차피 그 직권남용 가혹행위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럴 경우에는 순직 사명으로 인정을 받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국가유공자는 심사가 있기 때문에 네. 국가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군에서 사망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법령상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예를 들어서 변호사를 데리고 갈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부모님. 예. 근데 부모님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네. 아무 변호사나 데리고 가거나 변호사별 전문이 틀리잖아요. 전문 분야를 꼭 확인하시고 대동해서 네. 가셔서 처음부터 증거 확보를 잘 하셔야 된다. 지금 군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네. 1년이 지나서 보면 네. 증거 확보가 안 돼서 입증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 부분을 제가 꼭 오늘 말씀드리고 싶고 네. 저도 행정사기 때문에 네.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혹시 연락을 주시면 네, 네.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겠다. 네,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공군 작전사령부의 입장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군 작전사령부는 사건 당시에 공군 수사단의 조사 과정 중에서 소속 팀장의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가 일부 식별되어 유가족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측이 소속 팀장을 고소해왔다. 이렇게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에 따라, 여기서 이제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민간 경찰로 이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하게 보이는 게 사건 당시에 이제 그 공군 수사단의 조사 과정 중에서도 혐의가 당시 이미 일부가 식별됐다는 이제 그 부분 같이 보이고 또 뭐냐면 일단은 뭐 자살의 완전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준희가 맡았던 아까 무인 비행장치 전파체계 프로그램의 개발이 좀 소수하기에는 너무 좀 어렵고 과도하고 네. 예, 그런 임무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공군 작전사령부는 입장을 뭐라고 했냐면 해당 업무는 사망자의 담당 직능에는 포함되어 있는 업무
라면서 다만 이제 그 업무가 과도했는지는 수사로 밝힐 내용이다. 이렇게 밝혀왔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그 B 팀장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냈는데 이에 대한 부대 입장을 좀 묻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 결과가 나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 것이 있느냐고도 한번 물어봤는데 공군은 가혹행위 예방 활동 강화, 초급 간부 대상 사고 예방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군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 강조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다라고 있으며 그 밖에 공군 본부 주관 예하 부대 현장 진단 또한 반기에 1회 실시하는 등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가해 의혹이 있는 그 B 팀장이 타부대로 이제 파견 조치된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관할 경찰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B 팀장 본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느냐,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경찰은 이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는 것 외에는 이제 본인의 혐의 인정 여부까지는 좀 말해줄 수 없다. 네. 그거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네, 경찰은. 그렇죠. 그렇게 알려왔습니다. 매우 무거운 주제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꼭 우리가 알고 제대로 대처를 해야지만 동일한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의 제대로 된 진실 파악을 촉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원의 소나무 15그루가 군락을 이뤄 싱싱하게 푸르름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한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되자 소나무들이 가지가 늘어지고 어떤 소나무는 씨들고 급기야 한 소나무는 5월 말에 고사됐습니다. 도끼에 찍힌 흔적도 톱에 베인 흔적도 없고 가지가 부러지지도 않았습니다. 조사해보니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됐던 것입니다. 재선충은 소나무를 스스로 죽이는 게 아니라 감염된 소나무는 반드시 고사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아들이 있던 공작사 작전정보통신단 감시정찰 무인기 체계개발팀 이야기입니다. 2024년 1월 부임한 팀장과 실장이란 재선충들이 우리 아들을 고사시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우리 신영이는 야근과 휴일 근무를 자처하며 일 많아도 할만하다 전임 팀장님이 세련된 리더십으로 2023년 12월엔 소위지만 참모총장 표창 후보로 추천될 만큼 열정적이고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재선충들은 글자체 간격으로 지적하며 다시 만들기를 수십 차례, 거기다 95% 이상 완성됐던 무인비행기 체계 개발을 원점으로 되돌려 카카오 알림톡이 없으면 반쪽짜리라며 소요 예산과 업체 등 개발팀에서도 개발자도 한 번도 하지 않은 행정 업무를 시켜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할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영달을 위해 공군 본부에서도 예산 지원 불가 판정이 됐고 앱을 개발해 푸시 알람으로 개발이 완료된 것을 처음으로 되돌려버리는 행태를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일은 많아도 할만하다라는 아들. 학부 때 논문이 항공우주국제학술지에 등재되며 마른 땅에 단비 한 방울이라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가 2024년 5월 생을 마감했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만든 재선충들의 잘못이 만천하에 공개되길 바랍니다.